자, 오늘의 화제 테슬라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쵸? 테슬라는 지금 일봉상으로 보시면 요렇게 두 개, 누가 볼 때는 쌍바닥을 짚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과매수처럼 과매도가 이렇게 발생한 구역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제가 볼 때 쌍바닥이 아니거든요. 제 기준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렇다면 대체 얘는 무엇을 하려고 일어나 보니까 여기에 많은 매물대 보이시죠? 지금 이 매물대를 뚫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쵸? 이 매물대를 뚫어야 되는데, 뚫으려면 여기까지 다 뚫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얘를 조금의 이렇게 흐름으로 보시면은요, 적어도 여기만큼은 뚫었어요. 그쵸? 그럼 여기를 뚫고 나면 여기는 매물대가 있겠죠? 요 매물대를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뚫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또 얘를 뚫어야 돼요. 그럼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죠, 얘들은? 네, 맞아요. 900달러. 900달러를 가기 위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추세를 자세하게 보시면 얘는 지금 다시 완전한 상승 추세 보세요. 여기 있는 양봉과 여기 있는 양봉을 합하면 이런 양봉이 탄생돼요. 그럼 여기까지의 본전을 다 준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까지를 다 이렇게 소거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결국 이 위로 올라가겠다는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도 보면 일목균형표상에 지금 매물대가 있죠. 이 매물대를 뚫기 위한 도전을 해서 성공하면 900달러로 가는 거고, 실패하면 900달러에서 두들겨 맞고 다시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땐 내려가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장기 침체라는, 경기 침체의 늪이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뚫고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추격을 한다고 해도 이 매물대를 뚫어야 되는 것도 관건이고요. 만약 뚫었다고 해도 900달러까지라고요. 그럼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722달러인데 가령 720달러라고 해보시죠. 그래서 900달러까지 만약에 상승한다고 칠게요. 왜 이러지? 900달러까지 상승한다고 칠게요. 그럼 이거 몇 프로 오르는 거예요? 자, 10% 오르면 72달러죠. 20% 오르면 144달러죠. 그쵸? 그럼 30% 오르면 어떻게 되죠? 30%면 이미 900을 넘네. 그러면 한 2, 3% 정도 될까요? 자, 편의를 위해서 계산기를 할게요. 머리가 더 이상 안 돌아가요. 자, 722달러에서 곱하기 1.25 정도 해버리면 902.5죠. 그쵸? 그냥 할 걸 그랬다. 자신있게. 자, 902.5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쵸? 예. 그럼 결국 25% 상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추격 매수를 하는 겁니다. 급등주가 보통 30이죠. 30%. 그쵸? 그거보다도 5%가 모자란 상태입니다. 이거를 추격할지 여부는 본인이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항상 말하지만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쵸?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탓하면 안 되고 본인이 스스로 잘 판단해서 주식을 해야지만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길 바래요. 어쨌든 지금 목표 주가도 제가 알기로 900달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이게 근거성이 있는 게, 레포트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은, 결국 제가 볼 땐 이 매물대를 뚫냐 못하냐에 따라서 레포트를 근사하게 저는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신뢰를 잘 안 해요. 왜냐? 그걸 신뢰했다가 뒤통수 맞으면 아프기 때문에 애초에 믿지 않고 나중에 오른 다음에 그래, 그런 이유 때문에 올랐어? 하고 얘기하는 건 괜찮게 했지만, 즉 회상을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추측 재료로 쓴다고 했다간 뒤통수 맞으면 많이 아픕니다. 아시겠죠? 매물대를 뚫고 안 뚫고의 여부는 엄청난 수급이 들어와야지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금요일에 실시간으로 범한 퓨얼셀 어떤 식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게 위로 올라가는지 그 원리 설명해 드렸죠. 그쵸? 그리고 그게 추측한데 다 맞아떨어졌던 건 뭐죠? 결국 이 매물대라는 게 결국 호가창을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호가창에 볼 때 뭐뭐뭐 이래 적혀 있고 여기 매도세 있고 여기 매수세 있고 그래서 여기 매도세의 물량이 많으면 뭐 더 올라간다 이런 진리. 자, 그런데 여기 숫자가 뭐 5,000주 뭐 1,000주 갑자기 10만 주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의 집대성이 결국 매물대라는 거죠. 이 부근에 이만큼의 매수세가 이렇게 유입이 돼 있고 여기는 이만큼 돼 있고, 그럼 이제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될 때 얘를 뚫기 위해선 어느 정도를 채워야지 위로 올라가고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물대를 잘 보기만 해도 아, 이 주식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려고 하는구나를 유추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매물대가 다양하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세력은 이 매물대를 가지고 자유롭게 차트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럼 왜 올리고 내리죠? 이유를 알려주세요. 바로 여러분을 털기 위해서예요. 세력은 말했죠. 여러분과 같이 가길 원하지 않는다고. 함께 가길 원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배신할 걸 알기 때문에 세력은 애초부터 떨고 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적은 소수가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 테슬라조차도 세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사랑스러웠던 삼성전자도 결국 외인이 55%였고 지금 5% 줄었는데 그 난리죠. 그쵸? 그럼 앞으로 세력이 더 많이 줄이거나 늘리면 어떤 식으로 될지 항상 모든 종목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테슬라 하나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사랑입니다.